음악의 역사가 바뀔 뻔한 불이 있었다면서요, 셰프님? 네, 이 불을 못 껐다면 예술계에 정말 큰 손실이 있을 뻔했습니다. 먼저 이 불에 도화선이 된 것부터 보시죠. 술인데요. 와인. 알코올. 네, 즐거울 땐 즐거워서, 화날 때는 화가 나서 마시는 한 잔, 바로 술인데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는 이 술에 좀 특별한 걸 탔습니다. 바로 아세트산 납이라는 건데요. 납? 네, 중금속이잖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납입니다. 그런데 중금속이잖아요. 이걸 술, 특히 와인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하거든요. 옛날에 설탕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보다 싼 납을 넣은 겁니다. 와. 이걸 심지어 납설탕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걸 물처럼 막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 음악의 주인공입니다. 불멸의 음악을 남긴 거장 루트비히판 베토벤. 그런데 베토벤이 즐겼던 술이 아이러니하게도 베토벤에게 절망의 불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술 때문에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던 건데요. 네. 이 현대에 와서 보니까 청력 상실이 이 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베토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귀가 고쳐질 리가 없죠. 그래서 베토벤의 마음속 절망의 불씨도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예, 더군다나 베토벤은 시도 때도 없이 이 배가 아픈 위장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몸은 몸대로 말을 안 듣지, 또 귀는 귀대로 점점 계속 안 들리지. 그야말로 삶 자체가 절망이라는 불씨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결심하고 나니까 베토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잠깐 이대로 죽기엔 좀 아까운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베토벤은 절망의 불씨를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기 시작한 귀를 대신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 피아노에 가까이 가져간 거죠. 음파의 진동을 느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천재다, 천재. 그러면서 작곡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1808년 아주 위대한 곡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와. 진짜 운명이네요. 운명 같은 곡이다. 베토벤의 절박함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곡도 굉장히 강렬하죠.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서 우리의 심금을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 만약에 그때 진짜 절망을 꺼뜨리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런 명작을, 그 대단한 후손들은 작품들을.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짝 타들어가게 하는 불, 어떻게 끌 것인가? 자, 각종 불을 꺼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몸속에도 꼭 꺼야 하는 우리 불꽃이 있다면서요, 약사님? 네, 글자부터 불타고 있는 존재, 바로 염증인데요. 이 염증은, 염은 한자로 불탈 염이라는 글자인데, 이 불화자에 또 불화자가 하나 더 얹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염증은 불을 의미합니다. 신기하죠? 이 염증을 영어로 말하면 inflamm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플라마는요, 라틴어로 불꽃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염증은 우리 몸의 불, 질병의 불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염증을 끄기 위한 사투입니다. 자, 그런데 약사님, 이 염증, 정확히 염증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 염증 자체가 질병인 것은 아니거든요. 염증은 해로운 자극에 대응하는 생체 반응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세포 손상이 깊어지기 전에 이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고 이 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만성 염증이라는 상태에 돌입이 되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질병을 부르기 때문인데요. 뭐 심혈관 질환부터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 다 염증이야. 사실상 네, 맞아요. 전신의 질병 대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식단 관리, 식단 관리.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맞아요. 또 이 체력 관리를 네. 해주시면 되죠. 운동 같은 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늘부터 좀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모르바디 9회까지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맛있는 건 다 독이다. 자, 이창용 도슨트 예술계의 염증과 치열하게 또 사투를 벌인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이 남자는 평생 이 염증과 맞서 싸운 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림부터 보시죠. 루노르잖아요. 오, 와우. 정답. 네, 저 너무 좋아해요, 루나를. 일단 르누아르는 별명이 있죠. 평생 기쁨과 행복만을 노래했었던 사람. 아름다운 여인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무언가 차이점이 보입니다. 일단 색감이 좀 다른 것 같고. 색감이 조금 다르다. 묘사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묘사가 조금 다르다. 일단 자세히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시면은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섬세한 디테일의 그 붓질이 느껴진다면 오른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보다는 조금은 좀 느슨한 붓질이 좀 이렇게 살짝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르누아르가 평생 맞서 싸웠던 바로 그것 염증. 때문입니다. 그렇죠. 회피형이죠, 회피형. 네. 무슨 염증? 일단 사진을 하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르누아르가 51살 때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상한 특징을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한쪽이 약간 관절염. 뭐가 났어요. 염증. 일단 같아요. 손 마디마디가 굉장히 굵어요. 네. 그리고 손이 좀 굽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르누아르가 평생 시달렸던 병마가 바로 류머티즘입니다. 50대에 이르게 되면은 온 몸의 관절이 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손가락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손이 이렇게 쥐어진 상태로 굳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점점점 뭐가 자라죠? 손톱이 자라죠. 손톱이 자라서. 찌르지, 그럼. 어머, 어머. 진짜 못 펴요. 이 상태로 손을 펴지를 못하다 보니까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남자가 무릎까지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휠체어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펴지 못하니 뭘 주지 못하죠? 붓을 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그림조차도 이제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디테일이 좀 달라진 네. 거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목욕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르누아르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반년 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르누아르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하겠죠. 했나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행복만을 전해주고 싶어 했었던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그렇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숙연하게도 그렇죠. 다가오는. 좀 르누아르의 심정이 좀 이해가 좀 막 가시는 뜨거워져. 네, 땀 나잖아요, 막.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네, 어머, 그죠.